저도 이재명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저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국가주의라는 게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리고 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그걸 투기로 생각한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데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 발언 좀 하시고. 네,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다. 자, 민간 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근데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그 건설업자 논리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이 늘어난 거는 34만 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수도권은 20만 채를 공급했는데 4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0.1% 줄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년들 그 집 장만해 주시겠다는 거죠? 전국적인 주택 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를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수도권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 공급이 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 공급 곡선하고 다릅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일반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지지 않습니까?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손 드셨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남은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발언 기회. 예, 저는 윤 후보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우리 2030 청년을 위해서 분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근데 그 중에서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이 청약 저축을 하면 그때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인데요. 그럼 혹시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분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네.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 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네. 그래서 청약 점수나 또는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냈다기보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이번엔 심상정 후보 시간이 좀 많이 남았 네.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윤석열 후보님 아까 그 이제 수도권에서 민간 개발하면 네. 여기 이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네. 그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공약을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80% 원가를 한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80%면은 4억 8천인데 네. 이걸 20년 동안 이제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돼요. 네.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또 하나 원가,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4, 5평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 7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1년에 7, 8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그 6, 70만 원씩 이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 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80%까지 청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내야 된다니까 20년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그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네. 그 전액 지급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차이는 재산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는 강남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종부세는 강남에서 거둔 거 전라북도도 주고 전라남도도 주는 겁니다. 어떻게 균형 발전하시겠어요, 그러면? 균형 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죠. 그러나 집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세 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권 네. 드릴게요. 네. 시간이 거의 없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LTV 완화 말씀하셨죠? 네, 네. 얼마나 완화하셨어요? 제가 공약 발표할 때는 80%까지 청년 네. 원가 주택의 경우에는 90으로 지금 완화하셨죠. DSR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 DSR하고 DTI는 아직 제가 수치를 제시를 안 했고요.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DSR이나 DTI도 그게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 채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그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그 정책을 발표하실 때 네,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네,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설명이 바꾸진 않았습니다. 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 90%로 완화한다고 본인 발표하신 아니요. 걸로 알고 있는데 80% 9월에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LTV는 80을 유지하고 제가 그거는 있습니다. 뭐 팩트 체크는 네.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요. 이 DSR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량 공급을 해도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의 집 구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 저는 90%의 LTV를 인정해 주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 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괜찮으시면 제가 심 후보님한테 한 말씀. 네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심 후보님은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다 집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오늘 공공주택은 그 여쭤보려고 기초단체에서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공공주택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공주택은 이제 정부의 의지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토지 확보는 토지 비축은행을 만들어서 네. 이제 100% 공공 택지 개발을 할 때 대장동 사업처럼 그럴 때에 이제 부지를 확보해 둬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돈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이 한 36, 7조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기금 중에 한 45% 이상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 아파트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국고 지원도 지금 한 2%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한 10%까지 늘려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면은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네.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집 없는 서민들 44% 중에 최소한 절반은 집 걱정 없이 네. 20, 30년 살 수 있도록 공공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는데 신개념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토위 위원인데 네.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국토위원들이 이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낙인 효과를 찍으면서 공격합니다. 네. 이건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정부나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고 안철수 후보께. 네, 먼저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께 네. 질문 드릴게요.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주장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 이익은 건설 이익이나 금융 이익을 통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이익이 아니고요. 근데 저도 대장동 이야기를 안 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1조 원 가까운 그런 이익을 몰아준 거는 지금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놨고 LH가 하고 있던 걸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걸 막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들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법 좀 찬성하시고 입법하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막대한 특혜 이익이 사실은 성남 시민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걸 전 나름대로 실천해 왔죠. 그런데 대장동도 저희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법령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극렬하게 4년 동안 막아가지고 좀 포기할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주거나 그냥 100% 민간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밀어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푼도 환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환수해서 제가 70%를 환수했고요. 추가로 1,100억 더 환수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서 계속 발언권을 드릴 텐데 혹시 시간이 부족한 후보에게 꼭 질문하시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지금 의사를 밝혀주시고요. 예, 뭐 질문이 간단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저 윤 후보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책임 있는 청와대 참모 그리고 또 주무장관들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런다고 그래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국회 청문회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 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전 정부에서의 그 시간이- 과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없는 후보께 질문하실 수 지금 있습니다만 다른 분께 답을 들을 수는 없겠네요. 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45년 초장기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선은 그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금리는 최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45년 중에 처음 15년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데는 거치기간입니다. 나머지 이제 30년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대상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청년들도 반값 주택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땅과 주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토지 초과 이득세 재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 소유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 호 공공주택을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습니다.